새벽 3시였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을 뿐인데 소파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그 젊은 여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그녀도 당황하고. 죄송해요, 아버님. 잠이 안 와서요.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됐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의 거실은 이상하게도 낮과 달랐습니다. 조명 하나만 켜진 공간, 아무도 없는 집, 자고 있는 며느리와 아내. 그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연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새벽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음악 전환 좀 더 따뜻한 톤으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5월의 금요일. 요즘은 저녁 6시가 넘어도 하늘이 환하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여자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웃음소리. 며느리 민지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저희 아들 준혁이와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이에요. 뭐 이제 새댁이라고 하기도 좀 어색하죠. 같이 살다 보면 사람이 낯설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가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민지가 딱 그런 존재였어요. 낯설지는 않은데 가깝다고 하기엔 뭔가 항상 유리 한 장이 끼어 있는 느낌. 제가 좀 무뚝뚝하거든요. 말주변도 없고 아내 말로는 표정도 별로 없다고. 그러다 보니 며느리한테 먼저 말을 건네는 게 늘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냥 밥 잘 먹었느냐,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준혁이 잘 다니고 있느냐. 그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지가 친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아, 아버님 오셨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도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친구 수진이에요.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해요. 수진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지 또래 아마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키가 좀 있고 짧은 머리에 화장기가 없는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말투가 또렷하고 예의 바른 느낌. 아, 그래요, 어서 와요. 저는 그 정도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수진이가 오늘 저녁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민지가 말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피곤했거든요. 한 주 내내 일이 많았고 금요일 저녁은 조용히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오늘 어머님도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지 얼굴에 뭔가 기대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럽시다. 아내는 30분쯤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수진이를 처음 봤지만 역시 아내는 저와 달라요. 5분도 안 돼서 수진이랑 친해져서 뭔가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금방 편하게 해주는지 그 재주만큼은 제가 정말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녁은 근처 고깃집을 갔습니다. 수진이가 예약을 했다더니 꽤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메뉴도 알아서 시키고 계산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밥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색하게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민지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주로 아내와 민지가 수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수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주로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수진이는 IT 계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민지와는 대학 동문이고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출신이 아니라 경기도 어딘가에서 혼자 상경해서 살고 있다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냐고 아내가 물었더니 수진이가 잠깐 웃음을 멈추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별로 연락은 안 해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별로 연락은 안 한다.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이 아이 사연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무렇지 않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른들은 알아요. 그런 거.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수진이한테 좀 더 이따 가라고 했고 수진이도 딱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려다가 거실에서 민지랑 수진이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길래 방해하지 말자 싶어서 서재에 잠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가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10시쯤 됐나? 서재 문을 열고 거실을 보니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2개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마시고 있었는데. 민지가 약간 붉어진 얼굴로 웃었어요. 아, 마셔요. 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도 한잔 하실래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분위기상.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테이블에 앉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조용히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날. 그럽시다, 한 잔만.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잔이 2잔이 됐고 2잔이 석 잔이 됐습니다. 딱히 많이 마신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술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분위기상 앉아서 같이 있었다, 그 정도였습니다. 수진이가 민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 2사람 사이가 꽤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친구였으니 10년은 넘게 알고 지낸 거잖아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같이 겪었는지 이야기 중간중간에서 느껴졌습니다. 야, 그때 내가 나 말리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민지가 웃으면서 수진이한테 말했고, 말려서 뭐가 달라졌다고, 어차피 넌 그거 했잖아. 수진이가 받아치는 방식.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2사람을 보면서 저는 잠자코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은 어릴 때 어떠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요? 네. 지금처럼 조용한 분이셨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어릴 땐 그냥 평범했죠. 아버님 무서워 보여서요. 처음에.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수진아 하고 눈을 흘겼지만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를 걸기가 어려운 분 같은 느낌? 표정이 좀 진지하셔서.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편했달까요?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조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말 같은데.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하면서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민지야, 아버님 웃으셨어. 처음 봤다. 민지가 박수를 쳤어요. 우습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지가 점점 기운이 없어지더니 슬슬 졸음이 오는 것 같았어요. 나 좀 졸려서 잠깐 누웠다 올게. 민지가 소파에 기대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슬슬 일어나야겠다 싶었어요. 며느리 친구와 단둘이 있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고. 근데 수진이가 소주잔을 들고 혼자 마시는 걸 보면서 선뜻 자리를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혼자 마시는 사람을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제 오래된 버릇이거든요. 한 잔 더 할게요. 수진이가 제 앞에 잔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많이 취했어요? 아니요, 별로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은 끊겼을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택시비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신도림이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고 가요. 오늘. 방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괜찮으세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뭐가 폐예요? 민지 친구인데. 저는 손을 저으며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친구 꺼내 놓을게요. 손님방 쓰면 돼요.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예전에 준혁이가 쓰던 방이에요. 지금은 준혁이도 민지도 신혼집 따로 얻어서 사는데 준혁이 방은 손님방으로 쓰고 있거든요. 친구를 꺼내서 올려놓고 수건이랑 새 칫솔도 챙겨줬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수진이가 방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푹 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자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없는 저녁이었는데. 그런데 왜인지 가슴속에 뭔가 잔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것들. 부모님과 별로 연락 안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던 그 모습. 방을 내주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긴 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페이지만 보고 있는 느낌. 요즘 그런 날들이 많아요.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서재 문을 조금 열어뒀는데 거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 잠든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자야지 하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 듯 말 듯 했어요. 사실 저는 잠에 드는 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애 생각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마음에 걸렸달까요? 아까 식사할 때 부모님 이야기에서 잠깐 멈추던 것. 혼자 술을 마시던 것. 자고 가라는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잠깐 머뭇거리던 것.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떠다니는 것 같은데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를 가슴 안에 꾹 누르고 있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아들 준혁이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걱정을 잘 얘기 안 하는. 엄마나 아빠한테도 막 얘기하지 않고 혼자 다 감당하려는 아이. 근데 수진이는 더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준혁이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이제 민지도 있고. 수진이는. 저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싶었거든요.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왜. 그냥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꿈을 꿨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얕은 잠 속에서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자고 있었고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면서 거실로 나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소파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깜깜한 거실에서 소파 쪽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잠깐 심장이 쿵 했다가 바로 알았습니다. 수진이. 손님 방에서 자야 했는데 왜 소파에 나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방이 불편했는지.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알아봤고 저도 수진이를 알아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아버님. 수진이가 약간 당황한 듯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네, 잠이 안 오나요? 저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집안이 조용했고 아내와 민지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잠이 좀 없는 편이라서요. 폐가 많이 됐죠? 아니요 뭐. 저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냉장고로 가서 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수진이 앞에 내밀었어요. 마셔요. 감사해요. 수진이가 물을 받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됐습니다. 물도 마셨고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서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진이를 혼자 저 어둠 속에 두고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불 켜도 돼요? 네. 저는 주방 쪽 작은 조명을 켰습니다. 거실 전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주방 쪽에서만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진이는 물을 홀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냐고요? 어색했죠. 근데 그 어색함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낮에 혼자 조용히 있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의 특별한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굳이 말을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그렇게 있다가 죄송해요 아버님.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다요. 갑자기 왔다가 술 마시다가 이렇게 자고까지. 민지 친구인데 뭐가 미안해요.
그래도요. 아버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진이가 물뚜껑을 닫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버님은 잠이 원래 없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런가요? 수진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예전에는 누우면 바로 잤는데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어요. 있어요. 뭐? 짧게.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부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뭔가 바람 소리. 새벽 3시에 집 아니라는 건 이런 소리들이 다 들리는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많은 소리에 묻혀서 못 듣는 것들을.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사실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았습니다. 장난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뭔데요? 수진이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물병도 내려놓고 잠깐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한테는 못하는 말이라서. 민지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를. 얘기하면 금방 걱정하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또 저한테는 부담이라서.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가까울수록 반응이 두렵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내 약함을 보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털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를 계속 보지 않을 거니까 하는 그런 마음. 괜찮으면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이번에 헤어졌어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랑요. 헤어진 건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하자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면 더 들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잘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로요. 밥도 잘 사주고 챙겨주고 한 번도 제 앞에서 목소리 높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수진이가 스스로 이어갔습니다. 뭔가 편하긴 한데 가슴이 안 뛰었어요. 설레지 않았달까요? 너무 친구 같아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잡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알겠다고. 근데 그게 또 서운한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하자고 해놓고.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야 뭐 연애 한 번 끝난 거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저 지금 만 33이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다 결혼했어요. 민지도 결혼했고 다른 친구들도 다 했고. 저만 아직인 거 있잖아요. 많이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가끔 민지 집에 오면 여기 오면요. 수진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 편해요. 여기가.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집이 처음 온 이 집이 편하다고? 왜 그래요? 수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요. 뭔가. 가족. 네. 여기 오면 어머님이 뭐 드세요 물어봐 주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민지랑 준혁이 오빠도 있고. 저한테는 이게 낯선 풍경인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그게 좋아요. 수진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조금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희 집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수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서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경남 어딘가 작은 도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중학교 때 부도가 났고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생활 전선에 나갔습니다. 제가 언니인데 동생이 둘 있거든요. 2명 다 제가 챙겨야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네.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제가 동생들 밥 챙기고 학교 데려다 주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좀 도와야 한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힘들었겠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힘든 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때 서울 올라와서야 알았어요. 다른 집이 어떤지.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주말에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다고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이랑 연락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머니랑은 가끔 해요. 근데 어색해요. 서로. 오래 통화를 못하고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 받고 내려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도 못했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있는 집을 보면 뭔가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울진 않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말해도 돼요. 들을게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저도 마주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요. 남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내한테도 공감 표현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아들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지 그게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남자친구 헤어진 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뭔가 애매한 느낌? 어떤 부분이요? 일은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다니는 건지. 집은 전세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데 재계약할지 이사 갈지. 남자친구는 헤어졌고. 수진이가 혼잣말처럼 나열했습니다. 전부 결정하지 못한 것들인 거예요. 혼자서. 그렇네요. 어릴 때부터 혼자 결정해온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게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이게 갑자기 버겁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조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원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쯤부터요. 아버지 기일이 지나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쁘게 살면 됐는데. 기일에 내려갔다가 어머니 얼굴 보고 동생들 얼굴 보고. 집에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받지 못한 것들? 가족한테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것들. 그게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수진이가 입술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수진이가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5월이라 창을 조금 열어놨는데 새벽 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도요? 응.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잘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돌아오시고 주말도 없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볼 여유가 없으셨어요. 나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바쁜 분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처럼 저도 왜인지 모를 눈물이 났어요.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슬픔이었겠죠. 수진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뭐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아니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흔하진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혼자 살면서 가족 같은 온기를 그리워하면서 어릴 때의 상처를 아직 안고 있는 채로 서울에서 혼자 버텨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가요 하고 보내면 될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아이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에요. 며느리 친구인데 저한테 의지하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어른이 옆에 있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딱히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도 그냥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졌을 것들. 수진이가 제 집에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저와 새벽에 마주친 것도, 이야기를 나눈 것도.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어릴 때 제가 많이 있어줬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표현이 서툴다는 핑계로 많이 놓친 게 있지 않았는지. 준혁이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 문제가 있었는지 한동안 표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준혁이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가끔 마음에 걸립니다. 내 아들한테도 못했던 것들을 이 낯선 아이 앞에서 이제 와서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래서인가 싶기도 했고요.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수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조금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응. 이런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은데. 잘 얘기해줬어요. 수진이가 잠깐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이상한 소리 들어주셔서.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당연한 감정들이에요. 그리고요. 잠깐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과한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처음 본 어른이 갑자기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아이도 아니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버티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다 해왔다는 거 알아요. 그게 수진 씨한테는 당연한 방식인 거고. 근데 그 방식이 요즘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도움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계속 안 하면 평생 혼자야. 수진이가 그 말에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들한테 기대면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댈 때마다 미안해지거든요. 내가 피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피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진 씨 방식인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짐이 될까봐 두려운 거. 근데 기억해요? 아까 오늘 저녁에 밥 사줬잖아요. 네? 처음 만난 어른한테 밥을 먹이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게 수진 씨가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챙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챙기는 건 당연하고 내가 받는 건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요? 그 기준을 좀 바꿔봐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아버님 민지 복 받은 거 알아요?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왜요? 이런 아버님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뭐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새벽 5시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하품을 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제 좀 눈 감으면 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제는 잠이 올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버님도 주무세요? 응. 감사했어요. 오늘. 수진이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아직 어둡지만 조금씩 밝아지려는 그 시간. 저는 주방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번에는 금방 잠이 왔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야. 그냥 들어준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침에 일어나니 8시가 다 됐더라고요. 오래 잤습니다. 새벽에 한참 있다가 잠든 거치고는 거실로 나갔더니 아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 밥상을. 민지랑 수진이 왔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민지가 자다가 일어났고 수진이는 아직인가 봐. 거실에 민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좀 부은 채로.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수진이는? 아직 자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수진이랑 이야기하셨어요? 아버님이랑? 저는 잠깐 민지를 봤습니다. 조금. 수진이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항상 저한테도 괜찮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안 괜찮은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주셨어요? 뭐?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민지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9시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내한테 인사하고 저한테도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간단하게 차린 밥상이었는데 수진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 아내가 좋아했어요. 잘 먹어줄 때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식사하면서 다들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게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가기 전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어젯밤에 감사해요. 진짜로. 짧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서더니 웃었습니다. 또 올게요. 민지한테 빌붙어서. 그래요. 저도 웃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민지를 데리고 나갔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좀 어때 보여?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 어제 여기서 잔 거잖아. 뭔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아내는 그런데 귀신이에요. 잠깐 봤어도 눈치를 채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 저는 대충 말했습니다. 민지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힘든 거 있다고 하던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연애도 끝났다고? 그런가 봐. 에고. 아내가 혀를 찼어요. 근데 되게 씩씩해 보이지 않아? 걔가. 겉으로는. 그렇지.
그런 애들이 더 힘든 거야. 속으로 다 삼키거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어젯밤에 왜 늦게 주무셨어요? 새벽에 나가셨던 것 같던데. 목 말라서. 그것뿐이에요. 아내가 살짝 눈을 좁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수진이랑 잠깐 이야기했어. 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를 안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넘어가줬습니다. 그게 아내가 저를 믿는 방식이에요. 물어보지 않는 것. 저도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은 것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은 수진이의 것이니까요. 그 후로도 수진이는 가끔 민지랑 같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아내가 뭔가 준비하고 같이 밥 먹고 자다가 가거나 저녁 먹고 가거나.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수진이는 가끔 저한테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요? 뭐 그런 것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같은 대화는 다시 없었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어떤 말들은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니까. 어느 날 민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봤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그냥 좀 생각이 정리됐다고.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날 뭔가 좋은 말씀 해주셨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하신 거예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수진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특별한 조언도 해결책도 거창한 말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에 나왔다가 물 한 병 건네고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진이한테 필요한 게 그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말 안 해도 되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되는. 그냥 여기 있다라는 것. 어릴 때 받지 못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못해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민지한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색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먼저 말을 걸기도 해요. 밥 먹었어요? 요즘 힘들진 않아요? 뭐 그런 것들. 어색하긴 하지만. 민지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래요? 네. 예전엔 표정 없으셨는데. 좀 달라졌나? 네, 좋아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그날 저는 그냥 피곤한 금요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밥 먹고 쉬고 자면 그만인. 그런데 그 하룻밤이 뭔가를 바꿨습니다. 수진이한테 뭔가가 바뀐 것 같고 저한테도 뭔가가 바뀐 것 같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조금 안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도. 다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물 한 병 건네는 것. 새벽에 잠 못 자는 아이 곁에 조금 앉아 있는 것. 수진이가 또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민지 생일이거든요. 그때 같이 오겠다고. 아내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 씨 다음 달에 온다고 했지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요. 잠깐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시키셨죠? 키읔키읔 뭐든 다 맛있어요. 아버님 댁 밥이면.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문자 이후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뭐가요? 웃는 거. 예전엔 집에서 잘 안 웃었잖아. 저는 그 말에 잠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나? 응. 근데 요즘은 좀 자주 웃어. 표정이 생겼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덕분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 애가 와서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다가 그날 새벽에 그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나도 뭔가 정리된 것 같아서. 뭐가요? 어른으로 사는 것, 가족으로 사는 것. 잘 모르겠었는데 아내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됐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렇지. 좋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날. 저는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이 참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길고 뭔가 따뜻한 새벽이었어요.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혼자 짊어지고 살던 아이 하나가 잠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거실이 그 어둑한 조명 아래가 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서 다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잠깐만 앉아 있어 보세요. 별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